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의 뉴스 듣기 능력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 코너의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그 정광용이라고 아나? 알지. 박사모 대표. 지금 나를 위해 싸우다가 감옥에 가 있지. 양심수. 근데 인권 좋아하는 문재인이 이번 광복절 특사로 양심수 안 풀어주나? 정광용이 안 풀어주냐고. 만약 문재인이가 박근혜 당신하고 정광용 둘 중에 하나 풀어줄 수 있으니 고르라고 하면 당신은 누구를 고르겠어? 당연히 박근혜지. 뭘 그런 걸 물어봐. 그 정광용이 걱정했잖아. 그건 그냥 하는 얘기지.
근데 정광용이가 양심수라고? 무슨 양심수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특수 공용물건 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야. 모름지기 양심수는 글 썼다고 감옥 가고 말했다고 감옥 가고 뭐 그래야 양심수 아닌가? 이 씨발놈아,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분들은 양심수 아니라고 하는 거야? 다 그분들도 그때는 폭력 시위범으로 몰려서 감옥 갔잖아. 근데 정광용이가 이번에 기부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혐의, 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 단체 자금을 불법으로 정당에 기부한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연다고 모금한 돈 40억을 새누리당 창당 자금으로 썼다는 거지. 뭐 단기간에 지하 정치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지하라니. 당사가 지상에 있는데 또 선관위에 등록된 당 아니야, 새누리당. 이 씨발놈아, 그렇다고 왜 목소리를 높여? 죽고 싶어? 아휴, 광룡이 나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구나. 내가 다시 부활하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 상가에 있을 거야. 낙원 상가가 아니라 낙원 아닐까? 위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 이 자식아. 문제드립니다. 조원진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지난 대선 때 나섰지요. 득표율 0.1%, 개망신을 당했지요. 그리고 지금은 정광용이하고 싸워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따로 당을 차렸어요. 아니, 그새 분당 사태가 발생했어? 뭐 그런 콩알만한 정당에서 갈라진 것도 분당이라고 하나? 분당 주민들이 민망하시겠어요. 자, 조원진이가 변희재, 정미홍과 함께 만든 당 이름, 이 당 이름이 뭔지 아나, 박씨? 알지. 1번 대한애국당, 2번 종근당, 3번 한국미래연합, 4번 친박연대, 5번 국태민안 호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그 사람들은 비자금이 없다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회사의 모든 재산은 회장의 것입니다. 만일에 가족 중에 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은 심부름 해줍니다. 꺼내서. 그래서 따로 전달하거나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씁니다. 2007년 삼성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 비자금을 폭로하는데, 이건희 비자금 조성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명단을 보면 차명예금, 차명주식, 차명부동산은 구조번호 이학수, 김인주, 최광혜, 최주현, 장충기, 관계사 사장단 대부분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매우 핫한 인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그렇다. 김용철 변호사 폭로 무렵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임채진. 청문회에서 삼성의 이모 씨와 골프를 한 일이 있냐는 추궁이 이어지고, 함께 이제 자주 골프를 쳤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혹 제기만으로 검찰총장이 낙마하는 그런 사태가 되면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를 않습니다. 임채진과 각별한 삼성 임원 중에는 장충기도 있다는 소문. 기자로부터 임채진과 골프를 한 일이 있었느냐 질문을 받는 장충기. 임채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임채진 검사장과 골프를 같이 하신 적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게다가 임채진 검찰총장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샀던 주인공. 2008년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삼성그룹의 불법이 대상으로 지목된 임채진 검찰총장 등 이상 5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삼성의 불법 로비 관리 대상이었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해왔음이 김영철 변호사와 정의구현 사재단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그리고 2017년 장충기에게 도착한 문자 중에는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것이 있었으니 그 내용을 읽어보자면, 임채진이네. 내 사위 아무기가 수원 공장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인도 근무를 지원했네. 부적격자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조건이라면 가급적 내 사위가 인도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는가. 장충기 문자를 폭로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 지난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나와서는 임채진이 장충기에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 장충기에게 충분히 충성을 하고 난 다음 청탁을 했다는 말. 문자 메시지를 임원한테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거의 그 삼성의 장충기 최지성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보고를 하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작관 힌츠페트 기자의 부인 브람 슈페트 여사와 함께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의미 있는 만남 가졌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택시 운전사 관람 행사는 제가 먼저 기획했습니다. 문재인은 안철수 아바타입니다. 세세풀은 1980년대에 힌츠페트 기자의 광주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죠. 영상 시청도 민주화운동의 한 일부였습니다. 우리 안 대표님은 그때 뭐 하셨지요? 제가 탈당할 때도 말했습니다. 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으로는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운동은 안철수 당대표 선거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안 대표님, 선거운동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안 대표님이 애정하는 이현주 의원도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했지요. 국민의당의 메르켈이 되겠다, 뭐 이랬다지요.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연합에 맞서기 위한 고육지책일 겁니다. 안철수 이현주 연합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제자 이유미의 문자도 씹었습니다. 그걸 알고 이현주가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문자로 묻지도 않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현주 의원, 그러다가 다음 대선에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는 메르켈과 오바마를 합친 인물이다 이랬습니다. 이현주가 메르켈이면 최소한 오바마인 저 안철수와 단일화할 것입니다. 오바마는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마쿠에서 밀어붙인 인물이죠. 안 대표님, 대한민국을 말아먹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안철수가 오바마라고요? 오바마, 마크롱. 안철수는 오바마도 될 수 있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자 샌더스도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끝말잇기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오바마에서 마크롱, 롱 나왔습니다. 롱. 대통령님, 롱 무얼로 받으시겠습니까? 마크롱, 롱, 롱디 커플, 롱 디스턴스 커플의 줄임말이죠. 장거리 연애라는 말인데, 어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미국에서 돌아왔지요. 부인도 아닌 어떤 50대 여성이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던데 이거 롱디 커플 맞지요? 롱디 커플 불입니까? 플루토늄 폭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로맨스를 왈가왈부할 때입니까? 플루토늄 폭탄이라. 폭탄, 탄압 맞습니다. 지금 MBC나 탄압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김장겸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김장겸이가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좌파 척결 이것이 우선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언론 탄압이 아니라 MBC가 부당노동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탄압이라고 했습니까? 압력. 홍 대표님, 언론에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저 안철수가 국민의당 당대표감이라고 말입니다. 홍 대표님은 삼성 장충기 사장하고 대학 시절 친구 아니었습니까? 종암동에서 같은 하숙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장충기라면은 납작 엎드려서 벌벌 기던데요. 압력, 역정 그런 부탁 함부로 했다가는 친구가 역정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내 자리를 점점 위협하고 있습니다. 막말하면은 홍준표였는데 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현주가 당대표 되면 이 다음 대선에서는 이현주하고 대결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홍준표, 아니 장충기 친구 홍판표, 국민의당 당대표는 내 거라니까. 돼지 발정제로 범죄 저질렀다는 경제학도 친구 혹시 장충기 아니야? 장충기한테 전해줘. 존경하는 장충기 사장님, 이거 에코 좀 넣어주세요. 하해와 같은 배려와 은혜를 간절히仰망합니다.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복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안철수 배상. 에이그 지랄도 풍년입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역정의 정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 만드는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오늘 광복절이야. 할 말 없나? 사면 복권이 없는 광복절은 남의 광복절일 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긴 뭐. 근데 말이야, 감옥 가기 전에도 남의 광복절 아니었나? 특히 대통령일 때 남의 광복절이 아니었냐 이 말이야. 광복절은 남과 북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날이라 민족의 대동단결을 위한 제안도 하고 그러는 날인데, 그러기는커녕 쓸데없는 건국절 논란이나 일으키고. 씨발 왜 때려? 내가 틀린 말 했어? 정신줄 놓지 말라고 이 씹새끼야. 넌 김무성이야. 너 1948년 건국절 지지했잖아.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친일파 아들이고. 그런가? 내가 분수를 몰랐구만. 근데 박씨, 우리 아빠야 먹고 살려고 생계형 친일을 했다지만 당신 아버지는 만주까지 가서 일본 왕에게 혈사로서 충성을 다짐하지 않았나? 친일의 격과 수준이 다른 것 같은데. 도찐 개찐이지 이 씨발놈아. 야, 그래도 우리 아빠는 비밀 광복군이었다는 주장도 있어. 뭐 그건 당신 아빠가 짱 먹은 다음에 만들어낸 소설이지. 비밀 광복군, 이 씨발. 하지만 우리 아빠 김용주는 남몰래 독립운동을 지원했어요. 겉으로는 살기 위해서 친일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뼛속까지 대한 사람이었다고. 근거가 뭔데? 그 우리 아빠가 해준 얘기야. 야, 네 아버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믿어줘야 하니?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야? 박씨, 그냥 넘어가자고. 이런 얘기 길게 했어. 뭐 당신이라고 뭐 좋을 게 있는 줄 알아? 8.15에는 그냥 입쳐 다물고 있는 것이 제일 좋고, 뭐 그래도 입 벌리고 싶다면 그냥 콜라나 목구멍에 넘기라고. 콜라는 왜? 그 옛날에 8.15 콜라라고 있었잖아. 맞아. 그런 희한한 콜라가 있었지. 근데 망했지. 콜라는 역시 원조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진짜 아닐까? 박씨, 두 콜라가 아주 기막힌 공통점이 있는 거 아나? 코카콜라 만든 사람의 직업과 펩시콜라 만든 사람의 직업이 같아요. 그게 뭔지 알아? 알지. 1번 바텐더, 2번 약사, 3번 점쟁이, 4번 양조장 주인, 5번 주사 놓는 아줌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지금은 좀 미우실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국민께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어제 JTBC 뉴스 현장. 8월 27일에 있을 당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 간 토론회. 주제는 안철수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인 듯.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입니다. 그 자리를 패배의 장 본인일 뿐만 아니라 패배의 책임이 훨씬 더 큰 안 후보께서 차지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상황이면 저도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당이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양극화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그 방안을 보니까 지방선거 전까지 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후보께서는 그 처음 일주일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원회 만드는 거 말고 말이죠. 매일 혁신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다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안 후보의 최고의 약점은 소통이 안 되는 거다.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제가 소통 노력들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점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 더 계속 노력할 각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삼고철여, 십고철여를 해서라도 밤늦게 집 앞에 찾아가서라도 울면서 설득하겠습니다. 경선이 끝나서 당선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단합하는데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극중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의 중도 개혁 노선을 뜻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자. 그리고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자.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공무원 개혁을 해야 된다? 해야죠, 당연히. 아까 우려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런 태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도대체 해야 된다는 거냐 말아야 된다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중주의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태도고 그 밑에 실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대표를 왜 하려 하느냐 이런 질문이 쇄도하자 안철수 후보. 안 후보께서는 우리 당의 최고 지도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고 성찰과 반성을 하신 다음에 나오니까. 저도 너무나 소모적인 질문에 제가 답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나 소모적인 질문에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한반도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위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괌을 포위 사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정동영, 이현주가 저를 포위 사격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국민의당 당대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셋은 북한만큼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원래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법인데요. 국민의당 싸움은 어지간히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싸워대는데도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5%라지요. 국정운영 지지율이 80% 가깝다고 자뻑하는 겁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당대표가 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녹색 태풍을 만들 겁니다. 역시 안 대표님, MB 아바타답습니다. 녹색 성장 외치던 것이 바로 MB죠. 그렇게 자꾸 MB를 운운하면 검찰한테 내란 선동으로 고발당합니다. 시사인 주진우 못 봤습니까? MB의 재산 파헤치고 책까지 썼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제가 볼 땐 당신도 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고소각입니다. 고소각. 고소각이라. 각골난망. 검찰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정권이 교체된 지금까지도 옛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까? 주진우가 MB를 파헤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삼성 장충기 문자를 폭로해서 그런 겁니까? 아이고, 주진우 기자가 또 고초를 겪게 생겼네요. 여러분 아시죠? 8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 광주에서 맘마이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와 함께 정영진, 최욱, 제가 행사를 함께합니다. 광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고소각에서 각골난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는데, 자, 안 대표님 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망. 각골난망. 망신. 제가 주진우 때문에 망신당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오거리파 조폭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확인해줬기 때문입니다. 조폭과 가까운 주진우는 악마 기자가 아니라 악마 그 자체입니다. 자, 망신이라고 했죠. 신문. 그렇다면은 안 대표님을 칭송해야만 진짜 신문입니까?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안 대표님이 헤어스타일 바꾼 것까지 기사로 내고 있던데요. 이게 언론입니까? 신문, 문화방송. 저의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은 엄청난 이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방송 장악 시도 멈추십시오. 문화방송 MBC 탄압하지 마십시오. 문화방송 송사, 이 MBC 경영진을 송사에 휘말리게 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MBC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좌파를 동원해서 MBC를 장악하려는 것이 자명하다, 이 말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오셨습니다. 근데 언론에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MBC가 자유한국당 편이라고요? 그리고 MBC 기자들 다수는 자유한국당 편이 아닌 것 같던데. 송사라고 했습니까? 사당.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박근혜 사당으로 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유석춘 교수가 박근혜 탄핵은 억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왜 아직까지 출당시키지 않는 겁니까? 짐승만 또 못한 겁니다. 사당, 당대표, 안 대표 눈 깔으세요. 이 국민의당 평당원 주제에 어디 제1야당 당대표한테 엉기고 있어요. 내가 모래시계 금사 때처럼 잘 나갈 때였으면은 당신 하구통 맞았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대표는 당대표 못 됩니다. 정동영, 천정배, 이현주가 단일화하면 안 대표 어쩔 거예요. 어제 토론도 보니까 3대1로 다구리 맞지 않았어요. 그만하십시오. 다구리 다 덤비라고 하십시오. 문재인도 TV 토론에서 4대1로 다구리 맞고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아직도 대선 때로부터 시차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당대표의 표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그리고 국민의당 입당원서 남겨주십시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를 선물해드리겠어요. 네, 문통방통 마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닭곰탕 맛있게 먹었나? 무슨 소리를 하려고? 어제 그 광복절 특식으로 구치소에서 닭곰탕이 나왔다며. 그따위 음식 주면서 밖에다가는 광복절 특식이라고 광 팔았던 모양이군. 응? 아이고 싸구려들. 이 진짜 싸구려들이네. 하지만 SNS에는 존나 맛있는 거 주는 거 아니냐, 감옥살이 하면서 호사 누리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샥스핀, 송로버섯 이 정도는 주어야 먹은 것 같지? 응? 야, 그 음식 내가 키우던 개도 안 먹어. 개? 그 당신이 청와대 나오면서 버린 유기한 그게 말이야? 아! 유기라니. 야, 다 큰 개인데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 덧나니? 하여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가 봐. 박씨, 작년 광복절에 당신이 건국 71주년이라고 했지? 근데 문재인이가 어제 1919년이 건국 원년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문재인 걔는 나라를 새로 차렸구만. 다 헤쳐먹으라고 해. 어떻게 영토도 주권도 없는 나라가 나라야? 임시정부도 정부야? 임시정부가 무능하다, 콩가루다, 뭐 이런 말은 있어도 영토와 주권을 얻기 위해 싸우긴 했지. 그분들 상당수가. 근데 당시에 박씨 당신의 아버지는 뭐 하셨더라? 네 아빠처럼 일본에게 충성했지, 씹새끼야.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일들은 모두 지우자. 임시정부가 독립투쟁 벌이고 친일파는 일제에 부역했던 그때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고 1948년 건국되기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통편집하자. 이런 걸로 1948년 건국절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여간 부끄러운 역사는 통편집해야 해. 그래서 내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만든 통치기록 몽땅 리스트까지 봉인한 거 아니야?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 그거 15년 뒤인가 풀리지?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때 봉인이 해제되는. 이 씹새끼야, 15년이나 살라고? 이딴 데서? 문제 드립니다. 1948년에 태어난 연예인이 누군지 맞히는 게 오늘 문제인데, 박씨 다 아나? 내 나이가 1951년생이니까 뭐 다 아는 사이지. 당연히 알지. 1번 남진, 2번 윤복희, 3번 울고 싶어라의 주인공 이남희,
4번 조용필. 5번 태진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작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지사를 초청했는데 그때 마이크를 잡은 광복군 출신 김영관 지사. 건국절 논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역사를 외면한 처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며칠 뒤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반발. 19년에 건국이 되면은 19년부터 45년까지는 도대체 우리 독립운동을 한 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뭘 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국회 방송에 나와 독립운동가들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정신사적으로 계승한다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신을 계승한다. 하지만 같은 방송에 나온 판사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받는다. 법적으로 표현하면 법적 정통성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실효성 운운하면서 헌법이 못 박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무시한다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헌법도 무시하겠다며 김삼흥 전 독립기념관장이 CBS에 나와 쓴소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통일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다시 김영관 지사의 작년 발언.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걸 걸었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는 부동산 대책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뭘 걸 겁니까? 북한 김정은은 치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김정은한테 치즈를 보내십시오. 안 대표님, 관심 받고 싶으십니까? 김정은이 미국 놈들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안 대표님도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광복절 경축사는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십시오.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살충제 논란이 있는 계란을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2의 소떼 방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특사는 저 안철수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된 계란을 북으로 보내다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안 대표님을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국회의원 40명이 있는 국민의당만 해도 대파가 10개나 된다고 하지요. 차라리 일본으로 건너가서 극우 세력들을 분열시키세요. 부탁드립니다. 앙크나이트.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희생할 것입니다. 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라면 나갈 겁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저입니다. 거저. 저울질. 서울시장 출마라니요? 아버지한테 허락은 받으셨습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출마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가 반대해서 출마 못한 거였지요. 매사에 그렇게 저울질만 하니 큰 인물이 못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거저에서 저울질.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안 대표님 이어가 주시죠. 저울질. 질색. 당신의 오지랖은 정말 질색입니다. 사람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겁니까?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얼마나 굴렸으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될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까? 고민정 부대변인도 일요일에 출근한다면서 아나운서 때가 좋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질색, 색안경. 그분들 발언을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누구보다 즐기는 분들입니다. 색안경, 경청. 잘난 척 그만하시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국민의 70%는 협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청, 정산가리. 그 국민들이 말하기를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죄다 청산가리로 확 그냥. 아이고, 홍 대표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청산가리 발언 정도로 놀라면 안 됩니다. 수국 꼴통들의 리즈 시절은 박정희 때 아니었습니까? 박정희는 재떨이로 부인도 때리고 참모들도 때렸다고 합니다. 1968년 한국을 방문했었던 벤스 미국 대통령 특사가 증언했습니다. 리즈라고 했어요. 줄여밟다. 안 대표, 줄여밟고 싶나? 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 씹새끼야! 앞으로 대구에서만 나온다며! 당대표가 무슨 서울시장이야! 아니, 안 대표님도 서울시장 출마설 나오던데요? 씹새끼야! 그건 내년 일이야, 이 씹새끼야! 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즐겨밥다에 바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퓨어를 따다 구운 과자.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롤 카스테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 땅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 땅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얼마나 고생이 많아? 뭐 새삼스럽게 왜? 방이 A4 용지 한 장 정도 크기라면서 평생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고기가 돼서 팔려간 동료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밀집 사육되는 닭장, 이거 문제야. 이 닭장에서 사는 닭들, 다 당신 친구들 아닌가? 이 씹새끼야, 내가 닭이야? 응? 야, 내가 똥 누면 그건 계란이겠네. 아이 씨발, 그건 농담 좀 했는데. 박씨, 홍준표가 당신 출당시킬 모양이던데. 홍준표 이 씨발 새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응?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몰아낼 수 있을까? 응? 두고 보라고. 내가 감옥 가면서 친박들이 망부석이 된 게 아니라면 역풍을 맞을 거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지. 그것도 안 지면 자유당은 탄핵당으로 묶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김용민이가 쓴 책 보수를 지켜라,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 보수를 지켜라.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왔지. 각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이고. 박씨, 당신이 그 책도 아는구만. 그럼 그 책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독서 아니겠어? 그나저나 내가 무죄를 받아내면 그러면 모든 사건은 다 종결되는 거 아니야? 탄핵은 부당한 정치 공세가 되는 것이고, 나를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바른당, 그렇게 해서 다 발라버리겠어. 박씨, 이젠 좀 착하게 살지 그래. 나이 60 넘어서도 그렇게 표독하게 살아서야 되나? 탄핵은 부당했어. 나를 그리워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리고 이번 계란파동, 벌써 4월에 밑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대책을 안 세운 문재인이, 얘는 대통령 뭐하러 하는 거야? 박씨, 문재인이는 4월이 아니라 5월에 대통령이 됐어. 알아, 이 새끼야. 니네 바른당 대변인 비꼬는 거였어. 하긴 문재인이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수습하지. 미연에 방지했으면 얼마나 좋아. 물론 사태가 터져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머리나 만지는 어떤 미친 또라이 같은 쓰레기 대통령보다야. 날 비꼬면 좆되는 거야, 지금처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달걀 파동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달걀 관련한 퀴즈 드리겠는데요. 서양 요리의 한 가지지요. 달걀을 부친 음식, 달걀만을 부친 음식, 다른 재료 볶은 것을 달걀로 감싸듯 부친 음식.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치즈를 넣으면 그것도 아주 맛이 죽이지요. 이 음식 이름 박씨 아나? 알지. 1번 오믈렛, 2번 딤섬, 3번 랍스터, 4번 홍어, 5번 샥스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1948년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 8월 15일 날 취임하는 것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 전쟁에 있어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 전통성을 부인하자는 겁니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삼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했던 말. 좌파 진영하고 이 정부에서는 남한 정부의 정통성,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 수립한 것을 건국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가 아닌가. 아마 기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각에서 한번 다시 취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19년 임시정부에 의한 건국을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에게 이로운 주장이라는 견해. 그렇다면 임시정부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북한 전문 작가 임채옥 씨가 작년 미국의 북한 전문 방송인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와서 북한에서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고 평가도 아주 나쁘게 한다지요? 북한은 임시정부가 자기들과 이념이 맞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욕하면서 이렇게 평가하지요. 실로 상해 임시정부 안에 4대 매국노들이 이른바 정부를 차려놓고 애국 동포들로부터 운동자금이나 걷어들여 탕진하며 강대국들에 대한 청원운동이나 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파벌 싸움이나 일삼아온 데 지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북한의 역사책인 조선전사 15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자치판이 독립판이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려고 초악한 파벌 싸움과 내각 개편 노름을 끊임없이 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1948년 건국 주장은 이적 행위라고 못박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어제 교통방송 진행자는 홍 대표 발언에 대해 이렇게 촌평하는데. 근데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본다. 이 주장은 정치적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전혀 뭔가 좀 그 핀터가 어긋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의아합니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따른 것이었죠. 늦었지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미 수습자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바른정당이 그러는데 이미 4월에 소비자 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4월에 뭐 했습니까? 4월에 선거운동했죠. 그때는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지 않았나요? 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황교안을 탓해야죠. 야당이 실수할 수도 있지 제2야당을 뭘로 보는 겁니까? 국민의당 지지율이 3%를 찍었지요. 박근혜도 끼지 못한 대기록입니다. 박근혜도 4%는 나왔거든요. 그거는 저의 넷째 아이인 국민의당 지지율입니다. 저 안철수 지지율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참, 저는 5번째 아이로 서울을 입양할 생각입니다. 차기 서울시장은 바로 저 안철수입니다. 호호호호호. 안 대표님이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만 하겠지요. 서울시장을 노렸던 정치인들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그게 아니고요. 다음 서울시장은 누가 나가도 이긴다. 이래서 서로 나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아우성. 성화. 당신은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성화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암모닝입니다. 아침마다 저를 거론하지 않으면 몸서리가 칩니까? 저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자, 아우성에서 성화.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대통령님 순서입니다. 성화라고 했던가요? 화답. 국민 여러분의 지지에 좋은 정책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제 지지율이 84%를 넘었습니다. 6대 최대 지지율이라죠. 화답 답으로 받아야 합니까? 답변. 김상조 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지율 84%. 이게 말이 됩니까? 지지율 독과점입니다. 이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답변. 변희재하고 친박 조원진이하고 당을 만들었어요. 대한애국당? 가뜩이나 우리 당 지지율이 7%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똘거지들까지 우리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어요. 아이고, 홍 대표님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 어제도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군요.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말이죠. 가스통 어르신들은 어느 집회로 가야 합니까? 변희재라고 했습니까? 재미. 남의 집안 싸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변희재가 그러는데 홍 대표님이 문재인 눈치를 본답니다. 쫄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폐들끼리 참 잘 놀고 있습니다. 재미. 미로 받아야죠. 미는 미용실. 안 대표, 그 올백머리 어느 미용실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잘 어울립니까? 김무성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킥킥대고 수군대고 있어요. 당신 얼굴이 더 재밌다 이 말이죠. 이 씹새끼야, 네 눈썹이 더 재밌어 이 씹새끼야. 아이고, 그렇게 외모 비하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인격 모독입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미용실의 실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을 지낸 진재수 만났다며 법정에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진재수 아닌가? 걔는 이름부터가 그래. 응? 예컨대 진재수 친구가 진재수네 집에 전화를 걸어. 응? 여보세요, 재수 있나요? 재수 없다고요? 왜 맨날 재수가 없지요? 이럴 거 아니야. 이런 걸 물리학 용어로 아재 개그라고 하지. 그 박씨, 대한민국에 재수 이름 가진 사람 더 이상 희롱하지 말라고. 그들은 국민 아니야? 그 진재수가 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더만 법정 나오면서. 아니,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유라를 곤경에 빠뜨렸잖아. 알아서 기어야지. 나한테 유라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존재인데? 하녀의 딸? 아니, 그 정도인데 이렇게 밀어주나? 박씨, 이젠 다 까자. 스스로 까지 않으면 나중에 남한테 까일 텐데. 왜 그렇게 유라한테 절절맸을까? 그거는 내일에 도전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근데 왜 청년이 정유라뿐이지? 정유라의 경쟁자도 청년 아닌가? 대한민국 청년. 청년을 키우려면 누구 딸, 누구 아들이 아니어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해야. 금수저 물고 태어난 새끼가 말이 존나게 많아요. 야, 정유라하고 걔네들이 같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박씨, 그 참 좋은 말 했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문재인이가 어제 사전 조율 없는 기자회견을 했던데 다 짜고 친 당신 기자회견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다 부끄러워요. 좋은 세상 왔네 이 씹새들. 나 집고 날 때는 한복 패션왕, 햇살을 몰고 다니는 태양의 여신 운운하더니 권력이 키우니까 그때부터 바로 배신을 때리는. 퇴근 후에 관저에서 무슨 취미를 즐기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던 때가 좋았지. 가만히 있자. 그때 당신 뭐라고 답했더라? 보고서 보고 장관하고 통화하고 관저에서도 업무를 봤습니다. 아마 이랬지? 박씨,
드라마 보고 주사 맞는 일상은 어디로 갔나? 아! 씹새끼야, 드라마 보고 주사 맞는 거 그것도 업무였어? 문제 드립니다.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에 자신을 각하가 아닌 대통령 이렇게 부르고, 또 박정희가 주도했던 새마을운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묻는 동아일보 강성재 기자를 나중에 술자리에서 박치기를 한 일이 있었지요. 대통령이 기자를 상대로 박치기를 한 거예요. 박치기 하면 생각나는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죠. 지난 1960년대에서 70년대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했던 박치기의 왕. 다음 중 누구일까? 박씨, 그 프로레슬러 아나? 알지. 1번 이왕표, 2번 김일, 3번 김남훈, 4번 심권호, 5번 김영준, 그 빠떼로 아저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파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에 질문 주제와 순서만 조율하고 질의 내용과 답변 방식은 사전에 정해진 약속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어제 청와대에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출입기자 사이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격이 없는 대화 분위기에 기자도 긴장하고.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조율된 질문과 미리 준비한 답변으로 구성된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거 외에,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같이 나와서 우리 좀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참고로 이 강아지들은 나중에 유기됐고. 저는 이제 이런 그 엄중한 그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그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또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고. 국정 돌보느라 여념이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에는 어땠을까?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박종훈 변호사의 인터뷰. JTBC.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한다. 대통령이 세월호의 세자도 듣기 싫어한다. 세월호 때는 국정을 돌보지 않은 박 대통령. 그런데 폐해는 극심했고 그제 문 대통령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 선체의 침몰을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에 고마워요 문재인 이런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마워요 문재인, 문재인 우표, 문재인 정부 성공 이런 검색어만 떴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 여러분의 너무 큰 사랑에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론 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포털 사이트를 점령했습니다. 뭐만 하면 다 조작이라고 하시는데요. 역시 조작의 달인 안 대표님답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우표 사려고 우체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심지어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도 우표가 완판됐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비싼 값에 되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그러는데 당신이 쓴 안경테가 엄청 비싼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안경테를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가지면 고쳐서 쓰기도 했지요. 안 대표님, 박근혜가 600만 원짜리 침대 3개 쓸 때에는 왜 비판 안 하셨지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30대 청년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 안철수 새로운 정치 드라마를 쓰겠습니다. 마크롱 같은 마크롱 지지율.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3개월 만에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안 대표님은 마크롱처럼 극중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한 적도 안 나간다고 한 적도 없다 이러셨습니까? 정말 중간도 이런 중간이 없습니다. 아니, 중간이 아니라 간복이지요. 드라마에서 마크롱 지지율.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안 대표님 받아주시죠. 마크롱 지지율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10계명에 따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당신한테 질문하면서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기자가 문재인 지지자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손을 떨었던 것입니다. 당신도 반인 반신이 돼가는 겁니까? 율법이라고 했어요. 법석. 난리도 이런 난리 법석이 없어요. 세상에 문재인이 우표 하나 사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게 나랍니까? 그리고 건국이 1919년이라고 하는 건 북한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좌파 정권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 교체로 물리쳐야겠지요.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건국절 논란은 보수가 추앙하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정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은 1919년이라고 했습니다. 법석이라고 했습니까? 석화는 굴이지요. 홍 대표님은 마치 여름철 석화와 같습니다. 독을 가득 품은 굴 같다 이 말입니다. 홍 대표님은 박근혜의 출당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 말이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석화, 화투. 그 화투에 개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난 4월에 박근혜는 정치적
사채다, 사채. 이랬어요. 근데 지금 안 대표가 딱 그 신세가 됐어요. 그 정치적 사채. 지지율 3%. 개평이라도 챙길라 치면 아구통 다물고 있어요. 이 씹새끼야! 내가 왜 시체야? 이현주가 나 서울시장 출마시켜준다고 그랬어. 아이고. 이현주 얘기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생각해본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안 대표님은 당대표가 될 일이 없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그 팟빵 게시판에 화투의 토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첨자끼는 천연 재료로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 코너의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 김용민 파일, 문통방통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